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내느라고요. 영상을 좀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시간이 돼서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는데요.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역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캐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. 이게 물론 뭐 혼자서 상상으로 생각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더 많으시겠지만,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장사에서 좀 잘 되다 보니까 나 이거 프랜차이즈로 좀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그 계획들이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. 더 이상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도를 잘 못 나가세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금력을 투입해서 뭐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뭐 A부터 Z까지 다 만들겠다.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브랜드들도 지금도 만들어져 있고 많고요. 그런데 뭐 물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겠지만, 일단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. 그냥 업체에 맡기만 둘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업체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만드는데, 이런 부분들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나중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적용이 되겠구나, 안 되겠구나, 이게 맞겠구나,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.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프랜차이즈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건 실질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.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. 또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은 일단 뭐 본인이 조그맣게라도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, 장사를 상권 내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잘 되는 거예요. 예, 뭐 지금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난 잘 된다. 손님들은 꾸준하다. 그리고 주변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. 나 체인점 하나 내달라.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이거 똑같이 해봐. 그러고 이렇게 내주기에는 좀 그래요. 뭐 잘 아는 가족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남들이잖아요. 또 뭐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내가 사업적으로 좀 더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뭐 물론 팀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 시간도 꽤 있었고요. 또 제가 주도적으로 브랜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. 네,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 된 경우도 있었고 안 된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뭐 내용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.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, 그다음에 내가 가맹 사업까지 하려면 그 준비할 해야 되는 부분들,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,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엄청 많겠죠.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만들 때 내가 뭐 땡땡 떡볶이, 땡땡 치킨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맹점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사업을 하고 싶다.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아이템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프랜차이즈화 했을 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, 내가 장사를 하는 부분이 잘 되는 것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.
그래서 뭐 물론 이때까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슨 보쌈집, 무슨 도시락집, 무슨 커피집 이렇게 뭐 주변에서 내달라 그래서 대충 뚱땅뚱땅 점포 3개 내주고 5개 내주고 가맹사업화해서 잘 된 경우들 물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도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스타트는 그냥 준비 없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들을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뭐 정확하게 순서나 시간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내용 구성들이 다들 뭐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전국적으로 몇백 개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은. 그래서 계속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좋아. 그러면 내가 하는 아이템이 잘 되는 것과 프랜차이즈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별개다.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뭐가 더 필요하냐? 어떻게 해야 프랜차이즈화도 성공할 수 있냐? 제가 봤을 때는요. 프랜차이즈 사업으로까지 끌고 가서 성공을 하려면 그 옷을 잘 입혀야 됩니다.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, 장사, 메뉴 거기에서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옷을 좀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브랜딩을 하는 거고요. 안에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하겠죠. 마케팅은 좀 더 큰 영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뭐 단순히 홍보 마케팅이 아니라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요소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영업까지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브랜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음, 내가 지금 뭐 어떤 메뉴를 얼마에 이렇게 이런 메뉴를 구성해서 팔고 있는데 이거 잘 된다. 그러면 이걸 프랜차이즈로 했을 때도 잘 되는 거 아니냐.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,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,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가격이 있지만 가격을 조사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비주얼도 입혀줘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. 말씀 중간에 제가 또 좀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이건 어디에 뭐 책이나 이론이 나와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신다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시는 측면들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잘 되니까 고객들에 대한 저항이 없으니까. 그런데 프랜차이즈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케팅 요소에도 프라이싱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 하나 가지고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마케팅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다음에 사업을 펼쳤을 때는 당연히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가의 툴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치킨을 한다 그러면 뭐 상권 내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치킨대 가격들이 단 500원 차이가 나더라도 다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저 업체, 저 브랜드들은 이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면 점포에서 사실 원가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될까? 본사가 100개를 했을 때, 200개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을까? 까지 생각을 하셔야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가 있겠죠. 사실 뭐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킨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점포가 300개가 넘지 않으면 사실 본사 수익은 잘 나지가 않습니다. 직원들을 최소 인건비로 운영을 하고 물류를 삼자 물류를 쓰고 당연히
이제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회사들도 아웃소싱으로 했을 때 최소한으로 내가 가볍게 본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사실 300개 되는 브랜드들도 본사 수익이 잘 안 나요. 그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뉴얼입니다. 내가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현재도 메뉴를 잘 만들고 있고, 그다음에 고객들의 메뉴에 대한 컴플레인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. 그렇지만 프랜차이즈화 했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왜냐하면 내가 점포를 내준 가맹점 사장들한테 컴플레인은 무궁무진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진짜 시그니처 메뉴 하나에 대해서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. 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 사항, 점포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들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.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. 분명히 나중에 그 브랜드의 재산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주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자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내가 상표 상호 등록을 하게 될 거잖아요.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다면.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 눈에 인식되는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게 비주얼이에요. 어쨌든 고객들 입장에서는 우리 로고나 그다음에 브랜드명, 이름 그렇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호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써도 됩니다. 그게 사람들한테 잘 인식이 되고 비주얼적으로도 브랜드화 했을 때에도 괜찮겠다 하는 정도의 그레이드가 된다면요. 근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사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하면 요 비주얼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하다못해 뭐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직원들 유니폼을 입힌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SNS나 온라인 마케팅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할 때 좀 신중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들, 컬러적인 요소들을 정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들께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지 않고 정해 놓지 않고 내 빨리 시간 내에 빨리 좀 만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들 머릿속에라도 맵을 좀 만들고 계셔야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좀 더 뭐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뭐 물론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일이 또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이거 뭐 점포 직영점 하나, 두 개, 세 개, 뭐 만들다 보면 되지 않겠어? 더 되지 않겠어? 내가 자금만 계획하면 되지 않나?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요소요소에 적정한 사람들을 배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. 물론 인건비 부담이 되시겠지만 처음에 내가 이 정도 직영점 한 개 정도 생각했을 때, 세 개 정도 생각했을 때, 뭐 운영적인 요소에서 이 정도 직원 한 두 명, 그 다음에 뭐 세 네 명 필요하겠다.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외주를 주는 부분은 있겠지만 직원을 컨트롤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. 그냥 뭐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야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뭉쳐 으쌰으쌰 무조건 이렇게만 하시는 거는 사실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. 그렇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장님들께서 사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옆에서 지켜보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처음에 아주 그냥 기초적인 단계, 기초적인 단계도 아니죠. 프랜차이즈 만들려고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처음에 마주 앉았을 때 제가
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라고 나누는 대화들을 오늘 한번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.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제가 앞에 계속 영상들 편의점이나 도시락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락이나 치킨이나 커피나 요즘 또 배달 딜리버리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